네,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꼭 보셔야 될 6가지 이슈가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 랠리와 그리고 바이드노믹스,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오늘 흐름이 좋았었는데 SK 하이닉스를 팔아라라는 그런 모건 스탠리의 이런 전망들 궁금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두산과 카카오와 관련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고요.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화장품 쪽에서 VT,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 위메이드 부회장의 전략 매도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도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요약 주진 소식들 함께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점차 엇갈리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후보를 사퇴한 가운데 트럼프 랠리가 더 짙어질 것인지 아니면 바이드노믹스가 재부각될 것인지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SK 하이닉스를 팔고 소비재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된다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추가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밥켓이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11월에 자사주를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M의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구속됐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VT 측에서 리들샷의 제조사 ENC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했는데요. 화장품 사업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큐브엔터는 27.53%의 이 관련된 지분을 강승곤 대표가 취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55억 원을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가에 대한 충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 최근에는 트럼프의 당선을 전제로 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세론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하지만 주말 중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는 다른 충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드노믹스가 한편에서는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에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 회피에 대한 움직임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포지수라고 불리고 있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6.49%로 상승 마감했고요. 앞서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이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4월 이후에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크게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각을 양분해서 갖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정점을 통과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에 대한 교체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1순위는 해리스가 지금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드노믹스를 연장해 나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실제로 반도체나 자동차, 성장주 쪽에서의 급락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도 다시 보시면 트럼프에 대한 대세론을 거스르기는 힘들다라는 관측들도 함께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시장에서도 국내 증시가 이를 잘 보여주기도 했었죠. 트럼프와 관련돼서 우크라 재건 관련 섹터들이 일제히 급등했다는 점을 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대선 직전까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방어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라면서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한국 기술 산업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SK 하이닉스를 추천 종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전날 보고서를 통해서 아시아 퍼시픽과 이머징 마켓 리스트에 특정 기업을 재조정한다면서 IT 섹터에서는 SK 하이닉스, 대만의 미디어텍, TSMC를 제거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일단 반도체 지원법이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됐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사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미디어텍과 TSMC 역시나 이 전일장에서는 하락 마감한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높인다는 시각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IT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봤던 섹터 어딜까요? 바로 소비재 분야였습니다. 소비재 분야에 주목을 해보자라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오히려 추가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LG생활건강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리스트에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좀 추가가 됐다, 편입이 됐다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일장 8%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영향 체크해 보시면서 언급된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합병하게 되는 두산밥켓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취득하게 될 자사주까지 연내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을 비롯해 기업의 구조 변경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회사의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밥켓은 오는 9월 25일 임시주총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확보하는 자사주를 오는 11월에 임의 소각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인데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 자사주 15만 6,957주에 더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추가 발생하는 자사주까지 합병법인의 신주로 발행하지 않고 일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면 향후에 신주 발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이 지분율 자체가 상승하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켓을 인적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밥켓의 기업 가치가 약간 저평가됐다 이런 논란들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밝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밥켓까지 주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정점으로 꼽히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23일 기준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증거인멸과 도주에 염려가 있다면서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카카오 내부에서는 관련된 구속영장이 좀 어느 정도 기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새벽에는 이렇게 구속수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 오늘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개별적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VT, 이 리들샷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도 이 덕분에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VT가 리들샷의 제조사 인수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들샷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ENC인데 여기에 지분 50.27%를 취득한다고 VT가 어제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유 중이던 큐브엔터 주식 27.53%와 일부 현금을 사용해서 ENC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큐브엔터 강승곤 대표에게 지분을 매각하여 이 VT의 지분율은 37.59%에서 10.06%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인수를 하게 된 주요 목적은 리들샷과 관련된 제품 생산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또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분 취득을 통해서 일본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들샷 제품군의 수요 증가에 따른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물량 대응도 가능해지는데요.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신규 글로벌 채널까지도 함께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VT는 3분기 중으로 VT큐브 재팬의 지분 80%를 추가로 취득해서 완전히 자회사화할 예정인데요. 화장품 관련사들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조금 더 클린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된 소식들 살펴보시면서 VT와 큐브엔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두 기업의 경우에는 어제 시간외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움직였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위메이드는 장현국 부회장이 보유 지분 36만 3,354주를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일단 17일 기준 주가 43,775원에 18만 382주를, 그리고 18일에는 주당 4만 1,432원에 18만 2,972주를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처분 총액은 154억 원이 조금 넘게 됐습니다. 일단 정 부회장은 2014년 위메이드 대표를 맡은 후 지난 3월에 CEO 자리에서 내려왔는데요. 일단 위메이드 측에서는 단순 지분 매각이라면서 정 부회장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설명을 함께 줬습니다. 일단은 지분 매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위메이드 포함해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그룹주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